4단원 퇴적암. 퇴적암은 볼게. 요 단어는 좀 쉬운 단원이거든. 근데 외워야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 판고조론만큼 많진 않고 돌 이름 한 3-4개 외워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일 위에 퇴적암의 형성 이렇게 돼 있어. 퇴적암의 형성. 근데 퇴적암이 뭔지는 다 아는데 일단 잠깐 필기를 해볼게.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형성. 퇴적물이 있고 퇴적물 이게 쌓여서 퇴적암 되는데 예를 들어 모래 모으면 사암 되잖아. 모래가 사암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모래사장 가서 모은다고 사암 바로 안 돼요.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해. 중간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속성작용이라고 해. 속성작용. 그래서 교재에 있죠. 속성작용. 근데 이 속성작용은 2개로 나뉘는데 압축작용과 교결작용이에요. 다시 한번. 부스러기가 퇴적암, 돌멩이가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하고 2가지 작용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압력을 가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모래 알갱이 이렇게 모은다고 생각해봐. 모래 알갱이들 이렇게. 모래 알갱이 모았어. 그럼 암석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빈 공간이 있어서 그래. 빈 공간.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빈 공간. 이걸 공극이라고 해. 빈 공간. 공극. 이 빈 공간 때문에 암석이 안 되는데 압력을 가해서 공극을 줄여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부스러기들을 꽉 누르면 이 공극이 줄어들겠죠? 이걸 압축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부스러기가 막 퇴적이 되다 보면 퇴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압력이 증가해서 이 압축작용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내가 굳이 안 해도. 그치? 당연하지? 그런데 내가 모래사장에 가서 인위적으로 눌러도 돌멩이가 되진 않아. 왜냐면 아무리 누르더라도 공극이 제로가 되진 않거든. 그래서 아예 없애줘야 돼. 이 빈 공간을 아예 메워버려야 돌멩이가 돼. 그 메워버리는 게 교결작용이거든. 어떻게 메우냐면 이 빈 공간 사이사이에 석회질 물질들이 들어가서 누가? 석회질 물질들이 들어가서 이온 결합으로 여기를 다 메워줘야 돼. 근데 이 석회질 물질이 어디 녹아있냐면 물 속에 녹아있어. 물 속에. 그래서 물 속에 녹아있는 석회질 성분들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침전, 화학에서 배운 침전, 이온 결합. 침전으로 이 사이를 다 메워버립니다. 마치 시멘트처럼. 그래서 이 교결작용이 영어로는 시멘테이션이에요. 다른 말로 시멘트 작용. 시멘트를 석회질 성분으로 만듭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석회질 물질이 화학에서 배운 CaCO3야. 탄산칼슘. 어디 녹아있냐면 물속에 녹아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탄산이온, 칼슘이온 녹아있는데 얘네들이 이 사이사이 들어가서 이온 결합하면서 탄산칼슘 돼서 다 메워줍니다. 그러면 돌멩이 완성. 1초 요약해드릴게요. 1초 요약. 퇴적물이 퇴적암 되는 과정에서는 물이 필요해요. 써주세요. 물이 있어야 퇴적암이 돼. 물이 있어야 속성작용이 일어난다고. 특히 교결작용.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이 있어야 퇴적암이 됩니다. 뭐 특이한 경우도 있어. 사막에서 생기는 경우나 아니면 빙하가 깎아서 퇴적암이 되는 경우나 이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물이 있어야만 퇴적암이 된다. 좋아, 나머지 다 했는데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밑줄. 퇴적암에서는 층리가 발달하고 화석이 산출됩니다. 층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물에서 퇴적암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물이 있고 퇴적이 된다고 합시다. 퇴적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차곡차곡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거야. 이 줄무늬를 층리라고 해. 층리. 퇴적암에 생기는 줄무늬를 층리라고 해.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어떤 돌을 봤더니 층리가 발달해 있어. 그럼 걔는 무조건 퇴적암이야. 물론 층리가 발달하지 않는 퇴적암도 있어요. 근데 층리가 있으면 무조건 퇴적암이다. 그리고 이렇게 쌓이는 과정에서 생명체의 유해나 뼈 아니면 생명체가 공룡 같은 애들이 발자국을 찍고 가. 그러면 이 형태가 여기 남아있겠죠? 이런 걸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은 퇴적암에서 산출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화성암에서는 화석이 산출될 수가 없죠. 마그마가 굳으면서 생기는 돌인데 화석이 버틸 수가 없잖아. 화석도 녹아버릴 거 아니야. 변성암에서도 화석이 산출 안 돼요. 돌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열과 압력이 가해지는데 화석이 버틸 수가 없어.
화석이 남아있으려면 퇴적암이어야만 해.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좋아. 그럼 퇴적암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퇴적암 외워볼게요. 이 표인데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 밑줄 그으셔야 돼. 여기다 써줄게. 슬라이드랑 같이 잡아주세요. 퇴적암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쇠설성 퇴적암, 부스러기 쌓인 퇴적암이야.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 화학 반응에 의해서 형성되는 퇴적암,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 또는 생물학적 퇴적암, 생명체가 죽어서 형성되는 퇴적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쇠설성 퇴적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퇴적암이야.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감, 사암, 셰일이 있어요. 밑줄 여감, 사암, 셰일 외우셔야 해. 여감, 사암, 셰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퇴적암이죠. 국민 퇴적암. 지나가는 초등학생 붙잡고 자갈 쌓이면 뭐가 되는지 아니? 다 대답할 수 있지. 여감이요. 모래 쌓이면 사암. 점토나 진흙 더 작은 게 쌓이면 셰일. 온 국민이 알고 있어. 이걸 틀릴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과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제 필기를 합니다. 자갈, 모래, 점토를 나누는 기준을 외워주셔야 돼요.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점토도 있어요. 제일 큰 게 자갈이야. 제일 작은 게 점토고. 근데 입자 크기가 기준값이 있어요. 어느 정도 커야 자갈이라고 하냐면 2mm 이상이어야 돼. 입자의 직경이 2mm 이상이어야 돼. 사이즈가 2mm보다 커야 자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랑 자갈 나누는 기준이 2mm예요. 그 다음에 모래랑 점토 나누는 기준이 약 16분의 1mm입니다. 외우셔야 돼. 값을 외워줘야 돼. 수능에는 이 값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 2mm.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쉬워. 근데 필수 암석이 뭐냐면 음회암입니다. 별표 치셔야 돼요. 음회암. 음회암은 화산재가 쌓인 거야. 화산재 쌓인 게 음회암. 그 다음 밑에 집괴암이 있는데 이건 잘 안 나와. 집괴암. 이거는 화산탄 쌓인 거. 화산탄. 화산재보다 크겠지. 입자 사이즈가. 그래서 필수는 이렇게 4개. 여감삼실, 음회암. 여기까지가 쇠설성 퇴적암, 부스러기 쌓인 거. 부스러기 쌓인 거, 부스러기. 그다음 화학적 쓸게. 화학적 퇴적암 중에 외워야 되는 건 석회암이야. 나머지는 잘 몰라도 되고. 석회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겨.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냐면 아까 했어. 침전이야, 침전. 화학 시간에 배웠니? 침전. 이온 결합해서 고체가 돼서 가라앉는 거 침전이라고 하죠. 화학식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CA, CO3 탄산칼슘 화학에서 말하는 탄산칼슘이 지질학에서는 석회암입니다. 탄산칼슘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물속에 녹아있는데 얘네들은 결합하는 걸 너무 좋아해. 결합해서 고체 상태인 걸 너무 좋아해. 왜냐면 그게 제일 안정적이니까요. 됐죠? 물속에 석회암이 진짜 많아요. 바닷속에. 근데 석회암의 특징이 뭐냐면 화학적으로도 생기지만 유기적으로도 생겨요. 그래서 석회암은 어떻게 밑줄을 긋냐면 화학적으로도 생기는데 유기적으로도 생긴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해양 생명체들이 예를 들어 산호나 조개 껍질 이런 애들이 자기 몸뚱아리가 이 탄산칼슘으로 돼 있어. 석회질 물질로. 이런 걸 석회질 생명체라고 하는데 산호 같은 거예요. 산호는 동물입니다. 얘네들이 죽으면 자기 유해, 몸뚱아리가 이렇게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게 그냥 석회암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석회암은 화학적으로도 생기고 유기적으로도 생긴다. 여기까지 알면 돼. 지금 한 개 필수야. 쉽지? 다였죠? 근데 추가적으로 진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시 써볼게. 석회암이랑 비슷하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생기는 게 하나 더 있어. 보시면 처트죠, 처트. 화학적인 방식으로
규질 물질이 침전돼서 생기는 거, 규질, 규소 성분이 화학적으로 침전돼서 생기는 게 처트, 그리고 규질 생명체가 죽으면 처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규질 생명체가 방사충이 있어. 이게 한번 내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요 근처 학교는 아니지만 딴 데서. 방사충이 죽으면 처트가 돼. 그래서 처트도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 화학적으로 보시면 여기 암염이 있는데 암염이 뭐냐면 소금이에요. NaCl, 소금. 그래서 염전에서 증발시키면 소금 남잖아요. 그게 일종의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소금도 퇴적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 중에 지금 저기 보시면 석탄이 있는데요. 석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석탄입니다. 그거는 식물체가 죽으면 생겨요. 식물체. 양치 식물, 고사리 같은 거 다량으로 죽으면 걔가 매몰돼서 석탄이 된다. 나머지는 잘 몰라도 돼요. 규조토도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G2에 있을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규질 생명체 죽으면 규조토가 될 수도 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규조토는 화학적 퇴적암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렸다. 좋아. 다 외우셨나요? 괜찮아? 그래서 프린트 아까 나눠드린 거 채울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퇴적 구조가 있어요. 얘들아. 퇴적 구조 보이니? 퇴적 구조. 이거 이제 간단하니까 이제 빠르게 한번 해볼게. 지금 보면 퇴적하면 이렇게 줄무늬 생긴다고 했어. 층리, 그죠? 줄무늬가 생기는데 이렇게 줄무늬 생기는 층리들 중에 특별한 층리들이 있어. 교재에 소개가 된 4가지의 특별한 층리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그려볼게요. 이게 점이층인데 내가 어떤 절벽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갈이 밑에 깔려있고 그 다음 모래, 점토 이 순서로 있는 거야. 자갈, 모래, 점토 순으로 있는 거야. 요걸 점이층리라고 해. 점이층리. 근데 밑에다 필기하셔야 돼. 여기 밑에다 필기하세요. 이 점이층리는 어떨 때 형성이 되냐면 수심이 깊을 때, 깊은 수심에서 형성이 돼요. 점이층리는 수심이 엄청 깊어. 이때 자갈, 모래, 점토가 한 번에 쏟아져 들어가면 자갈이 먼저 밑에 깔리고, 자갈이 먼저 낙하해서 깔리고, 그 다음에 모래 그리고 점토 순으로 쌓이겠죠. 수심이 엄청 깊을 때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 강원도 이런 데 가다가 절벽 딱 봤는데 절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과거에 이 지역은 수심이 엄청 깊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사층리. 사층리가 뭐냐면 경사졌다 이 뜻이거든. 사층리가. 그래서 층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기잖아. 보통은 이렇게 별일 없어.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경사져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 퇴적, 이거 퇴적, 이거 퇴적 이렇게. 왜냐면 강물이 이 방향으로 흘러서 강물이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흘러서 강에서 퇴적될 때 이런 식으로 돼. 보통 이걸 사층리라고 하고 이렇게 경사져 있으면 뭘 알 수 있냐면 물이나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어. 이게 퇴적될 때 물이나 바람이 어떤 식으로 많이 흘렀는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볼게. 이거 봐봐. 여기 보시면 지금 맨 밑에 봐. 맨 밑에 얘가 줄무늬가 이렇게 경사져 있죠? 뭐부터 쌓이냐면 얘부터 쌓였을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거 쌓이고 이거 쌓이고 이거 쌓이고 이거 쌓이고 이 순서로. 왜 이렇게 쌓이냐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그래.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그래. 근데 이 중간 거 보세요. 중간 거 보면 이 옆면 봐봐. 옆면이 휘어 있죠. 어떻게 쌓였어? 얘 쌓이고 얘 쌓이고 얘 쌓이고 얘 쌓이고 물이 이렇게 흘렀던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맨 위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쌓여 있죠. 물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절벽을 보고 뭘 추정할 수 있냐면 이 지역은 강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흘렀구나.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구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4층이. 세 번째, 연흔이 뭐냐면 퇴적이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퇴적되는 거.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퇴적되는 걸 연흔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떨 때 이런 식으로 생기냐면 얕아야 돼. 얕은 물가에서 갯벌 같은 데서 퇴적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수심이 얕다 보니까 물결이 막 찰랑찰랑거리면 그 물 분자의 운동이 여기에 기록에 남는 거야.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수심이 엄청 얕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생긴다. 갯벌 같은 데다 아니면 엄청 얕은 호수 이런 데, 얕은 강. 마지막 건열, 건조해서 갈라진 거. 건열, 이렇게 쩍쩍 갈라진 거. 건열. 쉽죠? 가뭄입니다. 가뭄. 이 지역이 엄청 건조한 지역이야. 건조한 지역에서 퇴적이 되면 이렇게 갈라지면서 퇴적돼. 가뭄. 건조한 지역.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퇴적 구조는 추가적인 정보를 알 수 있죠. 퇴적될 때 당시의 환경을 추정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옆에다 써주세요. 이 4가지는 뭘 알 수 있냐면 1번 퇴적될 당시의 환경, 퇴적 환경을 추정할 수 있고요. 퇴적 환경, 어떤 환경에서 퇴적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아래서부터 보통 퇴적된다고 하잖아. 근데 이렇게 퇴적이 되고 나서 극심한 지각 변동을 받아서 땅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땅 밟고 서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 땅이 뒤집힌 땅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땅이 과거에 뒤집혔는지 아니면 똑바로 돼 있는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의 두 번째,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역전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얘네들 특별한 구조들이 만약에 뒤집혔다고 가정해봐. 그럼 내가 뒤집혔는지를 인지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절벽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무슨 뜻이야? 이게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얘 쌓인 다음에 딱 뒤집힌 거죠. 원래는 이랬을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지각 변동 가서 땅 자체가 이렇게 뒤집혀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길 가다가 딱 절벽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지역은 과거에 극심한 지각 변동 받아서 땅 전체가 뒤집혔어. 이걸 역전이라고 합니다. 역전이 과거에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 4개 다 가능해. 뒤집히면 알 수 있어. 마지막 내용. 퇴적 환경. 여기다가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적 환경. 이제 칠판에 그리는 그림을 따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따라 그려주세요. 퇴적 환경. 여기 땅이 있어. 땅. 이걸 땅이라고 하자. 사다리 꼴이 아니라 땅이야. 땅. 그리고 여기 바다가 있어. 바다. 그래서 퇴적이 되려면 물이 필요하다고 했어. 아까. 퇴적이 되려면 물이 필요해. 그런데 당연히 바다에서 퇴적이 정말 잘 되겠죠. 물이 있으니까. 근데 바다에서만 퇴적이 되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도 퇴적이 됩니다. 왜냐면 육지에도 물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퇴적이 되는 환경들을 총 3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육상 환경. 육지에서 퇴적되면 육상 환경이라고 표현해. 육상 환경에서 퇴적됐다. 그 다음 여기. 지금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 부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연안이라고 해. 연안 환경에서 퇴적됐다.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바다, 해양 환경. 그래서 퇴적 환경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요. 어디서 퇴적됐는지 위치에 따라 나눈 거야. 근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내가 예를 들어볼게. 거기
거기에 교재 보시면 육상환경의 예시 보여? 육상환경의 예시 첫 번째가 하천 이렇게 돼 있죠. 하천이 강이란 소리잖아. 그럼 하천에서 퇴적된 퇴적함이 있어. 그럼 셋 중에 어느 환경에서 퇴적됐어? 이렇게 물어봐. 당연히 이거지. 강인데. 그죠? 두 번째, 호수 이렇게 돼 있죠. 호수. 호수가 셋 중에 어디야? 육상환경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야 돼. 너무 쉽죠? 만약에 사막에서 퇴적됐다? 육상환경이야. 빙하가 깎아서 퇴적됐다? 육상환경이야. 전부 다. 다 고를 수 있어. 근데 지금 거기 선상지라고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선상지. 얘를 외우셔야 돼. 이게 뭐냐면 보셔야 돼. 육지에 산이 있어요. 산. 이거 산. 산에 물이 흘러요. 이렇게. 산에 흐르는 물을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이거? 산에 흐르는 물이 뭐야? 계곡. 산에 흐르는 물 계곡. 계곡 끝나면 뭐 시작돼? 강. 바다. 계곡, 강, 바다. 계곡, 강, 바다. 계곡이 콸콸콸 흘러. 엄청 빨리 흘러. 경사가 급하니까. 콸콸콸 흘러. 자갈 모래 점토를 들고 콸콸콸 흘러. 그러다가 계곡이 끝나고 강이 시작돼. 그럼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부분에서 퇴적이 잘 돼요. 여기서 퇴적이 한번 잘 돼요. 왜냐면 빠르게 가다가 앞에 느려지니까 한번 쌓일 거 아니야. 이렇게 계곡의 끝에서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쌓이는 이 지역을 선상지라고 합니다. 선상지. 계곡의 끝에 생기는 지형이야. 왜냐면 빠르게 가다가 느려지니까. 근데 이 선상지에 퇴적된 꼬라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상상해봐. 엄청 빨리 가다가 여기서 쏟아내는 거야. 자갈 모래 점토가 막 굴러가다가 한 번에 퇴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갈 모래 점토가 이렇게 뒤섞여 있어. 지멋대로. 아수라장. 선상지는 아수라장이야. 이걸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급이 불량하다 이렇게 표현해. 분급이 불량하다. 반대말은 분급이 양호하다. 입자가 고르게 비슷한 크기가 되어 있으면 분급이 양호하다. 근데 여기는 아수라장. 분급 불량. 분급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돼. 공부 못하는 친구들 분급 땡땡 막 외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분급 불량하다 이 정도만 알면 돼. 됐죠? 왜냐면 쏟아내니까. 해냈지? 다 했어. 그래서 육상환경의 예시 지금 5개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고 육상환경 고를 수 있으면 돼. 쉽죠? 연안환경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오셔야 돼. 강 따라 흘러가. 강이 졸졸졸 흘러. 강이 흐르다가 바다로 가. 그럼 여기서도 속도가 또 느려지죠. 그래서 여기서 퇴적이 한 번 또 돼. 강이 끝날 때 이렇게 퇴적돼. 삼각형 형태로 퇴적물 쏟아내.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각주라고 합니다. 삼각주. 강의 끝에서 생겨요. 속도가 느려지니까요. 여기가 너무 중요해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위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여기 육지, 그 다음에 여기 바다. 강이 쏟아냅니다. 이때 여기 그림 봐야 돼. 그려지는 거 봐야 돼. 자갈 모래 점토를 바다에다 쏟아내는데 자갈은 무거워서 멀리 못 가. 모래는 좀 더 멀리 가고 점토는 멀리까지 가. 가벼우니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다시 자갈은 가까이, 그 다음에 점토는 멀리. 자갈, 모래, 점토. 이렇게 생긴다고. 자갈, 모래, 점토.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사층리가 발달해. 강이 이렇게 가니까 사층리가 발달해. 그래서 삼각주에서는 사층리가 발달해. 그리고 입자가 정렬되죠. 정돈되죠. 아수라장이 아니지. 보면 입자가 아래쪽에는 작은 게 있는데 위로 갈수록 커져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위로 갈수록 커진다. 상향 조립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향 조립화되어 있다. 위로 갈수록 입자가 크게 형성이 된다. 상향 조립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삼각주.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선상지 대 삼각주 비교하는 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선상지와 삼각주의 차이 비교.
다시 한번 정리할 게 너무 중요하니까. 선상지는 육상환경, 삼각주는 연안환경. 선상지는 부채꼴 모양, 삼각주는 삼각형 모양. 선상지 계곡의 끝, 삼각주 간의 끝. 선상지 분급 불량, 삼각주 상향 조립화. 근데 공통점은 유속이 느려지는 곳에서 퇴적된 지역. 질문 있는 사람? 연안환경 예시 보세요. 교재 삼각주 한 겁니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나머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해빈. 교재 봐봐. 해빈. 모래사장이야. 해수욕장. 모래사장, 해수욕장, 해빈. 몰랐으면 써마. 해빈은 모래사장, 해수욕장. 연안에 생기죠. 세 번째 사주. 칠판 보시면 사주가 뭐냐면 파도가 쳐. 파도 막 쳐. 그럼 부스러기 생겨. 이 부스러기가 근처에 쌓여요. 이렇게. 근처에 쌓여. 이걸 사주. 모래기도. 모래기도. 육지 근처에 생기는 퇴적지역. 이렇게. 사주. 모래기둥. 근데 석호가 뭐냐? 그 밑에 석호. 여기.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 요거. 바닷물이 사주랑 육지로 갇혀요. 여기. 호수처럼. 요거. 여기 석호. 사주와 육지 사이에 생기는 바다 호수. 바닷물이 마치 호수처럼 이렇게 갇혀요. 이걸 석호라고 합니다. 근데 석호는 시험에 딱 하나가 나와요. 석호의 특징. 바닷물도 들어오고 강물도 들어와. 짠물, 싱거운 바닷물은 짠물, 강물은 싱거운 그래서 이 석호는 이 호수인데 짠물도 들어오고 싱거운 들어와. 그래서 얘는 짰다가 싱거웠다가 짰다가 싱거웠다가 농도 변화가 심합니다. 염분의 변화가 크다. 염분 변화가 커. 그럼 생명체가 살기가, 물고기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농도가 급변하면. 그래서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석호에서는 화석이 산출되지 않아. 생명체가 살기 힘드니까.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 석호의 특징. 연안환경까지 했습니다. 해양환경 할게요. 해양환경. 해양. 바다에서는 퇴적이 진짜 잘 되는데 지금 이 세 개 중에 바다에서 퇴적이 제일 잘 되겠죠? 물이 제일 많으니까요. 근데 바다의 평균 수심이 4에서 5km야. 여기. 여기를 심해저라고 해. 심해저 평원. 여기 수심이 대략 얼마냐면 4에서 5km입니다. 평균 수심은 4에서 5km. 그런데 여기 바닥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동해바다 놀러 가봤죠? 발 담그면 4km로 빠져. 그지? 아 물놀이 하자. 딱 담그자마자 4km.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 지형이. 그래서 지금 요거 칠판에 보이니? 여기가 있어. 여기 수심이 얕은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노란색으로 쓸게요.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대륙붕. 수심이 얕은 곳. 대륙 주변에 수심이 얕은 곳. 근데 수심이 왜 얕냐면 파도가 쳐. 깎여. 부스러기가 어디 쌓여야 돼? 코앞에 쌓이겠죠. 코앞에. 그래서 퇴적이 너무 잘 되니까 수심이 얕은 거예요. 이만큼 퇴적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퇴적이 됐으니까 수심이 얕은 거예요. 자, 대륙붕은 퇴적이 매우 활발해. 퇴적이 가장 활발한 곳 중에 하나야. 지구에서. 그래서 교재 보시면 대륙붕의 특징. 대륙붕 생 때 전지구 퇴적암의 60%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전지구 퇴적암의 60%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미끄럼틀 보이죠? 이 미끄럼틀을 대륙사면. 미끄럼틀 대륙사면. 그 다음 여기 내가 가리키는데 한 번만 봐줘. 여기 미끄럼틀의 끝. 미끄럼틀의 끝. 여기를 대륙대라고. 대륙대. 미끄럼틀의 끝. 대륙사면의 끝. 이때 여기 이제 퇴적이 돼. 상상하세요. 상상. 자갈 모래 점토가 여기 막 퇴적돼. 계속 쌓이다 보면 얘가 산사태처럼 이렇게 굴러떨어져. 이렇게 쌓이다 보면 굴러떨어질 거 아니야. 산사태. 산에서도 사태가 나지만 바다 밑에서도 산사태가 난다고. 이걸 저탕류라고 해.
그래서 자갈 모래 점토가 쌓이다가 굴러 떨어지는데 보셔야 돼. 수심이 충분히 깊죠? 그럼 누구부터 떨어져야 돼? 자갈부터. 자갈.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점토. 이렇게 쌓이거든. 점이층리가 여기서 생긴다. 어디서 생긴다고? 대륙대에서 생긴다고. 그래서 주의사항. 아까 필기했던 이 점이층리가 수심 깊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깊은 수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대륙대에서 생깁니다. 대륙대. 심해저에서 안 생겨. 잘 안 생겨. 수심 깊으면 여기인가요? 여기 안 생겨. 이렇게 먼 바다에서 잘 안 생겨. 왜냐면 자갈이 여기까지 못 가, 잘. 자갈이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생긴다고, 여기서. 오케이. 그럼 심해저에서 뭐가 생기냐? 거기 교재에 보시는 연리가 생겨요. 연리. 셰일 같은 아주 작은 입자가 여기서 퇴적이 되거나 아니면 연리. 연리가 여기서 생깁니다. 연리가 뭐냐면 해양 생명체가 죽어서 여기서 그냥 퇴적되는 거야. 해양 생명체 죽어. 연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점이층리는 대륙대에서 생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필기할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선생님 카메라 잠깐만 끊어주세요. 필기해주세요.